K뷰티 열풍 속에 한국 화장품 산업은 중국을 주력 시장으로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사드 배치 결정이 이은 보복 여파가 적지 않죠. 국내 화장품 산업의 수출 시장도 지금 전략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TF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야말로 한류 열풍이 지속되면서 K뷰티까지 쫙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 이후에 보복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출 현황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지난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무역 적자에서 흑자 산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출 효자 산업으로 도약을 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예. 지금 무역협회 통계 기준으로 2016년도에 수출액을 약 42억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2015년도에 29억 달러보다 약 38%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히 폭발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약 5조 원에 달하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때 사양 산업이라고 비판을 받고 또 FTA 보호 업종이다 뭐 이런 그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런 화장품 산업이 그야말로 대변신해서 수출 역군으로 전환되고 크게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수출 5억 달러 얘기하셨는데 굉장한 규모입니다. 좀 놀라운 성장을 해왔다는 거죠. 5조 원. 그러면 국내 화장품에 이제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건지 나라별로도 좀 특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나라별로 한번 수출 규모 같이 볼까요? 일단 전반적인 수출 규모는 중국 시장이 가장 큽니다.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한국 화장품 수출액의 37.5%, 약 15억 7천만 달러를 차지를 하면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로는 홍콩이 29.8%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 시장이 약 8% 남짓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위부터는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그 홍콩이라든가 중국을 비롯한 중하권 시장이 70%, 일본이나 대만 등을 포함한 아시아권 시장까지 넓히게 되면 약 83%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쪽 시장의 소비자들의 소비 수준도 점차 향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화장품의 수출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력 시장이 주로 중국과 홍콩에 집약돼 있었고, 뭐 미국도 사실 큰 시장인데, 그렇습니다. 뭐 이제 좀 더 늘려나가야 되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보면 되겠네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뭐 화장품이라고 하면 예전에 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항공기 내에서 사오시다든지 이렇게 뭐 해외 명품들 많이 사오시고 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좀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요인을 꼽는다면 잘 아시다시피 한류 열풍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 드라마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순식간에 매진이 되는 그런 사례를 빚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 특유의 어떤 섬세하고 투명한 메이크업 방법 이런 것들하고 같이 드라마 콘텐츠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러한 인기가 뭐 반짝 인기가 아니고 최근 한 5, 6년 동안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것은 그런 만큼 품질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화장품 산업에서는 화장품 업계에서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정말 까다롭기로 이제 세계에서도 이제 알아주는 그런 소비자들인데요. 이 한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화장품 업계에서도 불철주야 그동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고 정부에서도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나 그 2009년도에 정부가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화장품 기술 R&D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각종 규제 완화라든가 해외 진출 방안 그 모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색을 하면서 현재 그 화장품 업계의 성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화장품의 기술 수준이 프랑스라든가 미국 그 어떤 그 선진국들의 비교를 할 때 이미 90%를 넘어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가격 경쟁력은 약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다고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결과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게다가 또 한방 화장품이라든가 우리만의 그 특색 있는 그런 제품들도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마침 올해 정부가 화장품 산업을 화장품 산업을 내수 중심에서 이제 수출 주도형으로 좀 바꾸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화장품 산업 발전 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달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3월 말부터
화장품 산업 발전 기획단을 발족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 화장품 산업과 관련된 산업계, 학계, 연구계 그리고 정부 각 부처들에 이르기까지 관련되는 모든 전문가분들과 관계자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기획단을 발족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에서는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도 비전까지 제시를 하는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해외 진출, 수출 뭐 다변화 이런 것만이 아니라 R&D 투자 전략이라든가 인프라 구축, 뭐 제도 개선, 규제 완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굉장히 폭넓게 세부 분과를 구성을 해서 폭넓게 논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사실 국내 메이저 화장품 업체들이 주로 수출 시장을 주도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능성을 좀 갖고 있는 전략적인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 위한 지원, 수출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마련됩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중국 시장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소 화장품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나라다가 보니까 각 성마다 지역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미의 기준이라든가 미인의 표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적 특징이라든가 선호도를 고려를 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면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해서 해외 시장에 우리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진출 오프라인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이것을 교두보로 해서 시장을 조사를 하고 시장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충칭 지역하고 심양 지역에 우선 대표적으로 우리 그 10개 기업 정도를 선발을 해가지고 오프라인 판매장에 입점을 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현지 바이어들과 미팅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고 그리고 또 실제 제품을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또 호감을 갖고 있는 중국인들도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계속 시도는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요. 최근 보니까 중소기업 화장품 업체인데 중국하고 계약 4건 수출한 바 있다고 또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일인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성과를 좀 더 이끌기 위해서는 또 어떤 지원이 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오프라인 판매장 이외에도 작년에 중국 청두 지방, 성도 지역이죠. 여기에 우리 유망 중소 화장품 기업단으로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바이어들과 미팅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정부가 유관 단체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대표단, 사절단 같이 이렇게 파견을 한 작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리를 마련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약 20여 개 기업들을 각각 하얼빈과 충칭 지역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조사하고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불공정한 어떤 일들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중국에서 규제라든지 법령이 좀 더 강하게 제재 대상으로 한국을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어떻습니까? 최근에 동향은 비단 화장품 시장에만 국한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화장품 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작년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르기까지 몇 건의 통관 불허 사례들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사례들은 이제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파악을 해본 결과 기업의 귀책 사유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이런 통관 절차상에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 못하고 실수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 정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그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최근에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련의 통관이라든가 수입 관련된 규정들을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꼭 우리 한국에 대해서만 그렇게 강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그 자체적인 규제 선진화 차원에서 중국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변화 동향들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통관 불허되었었던 그 사례집들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교육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www.allcourse.org라는 홈페이지에서 국내외 어떤 시장 동향과 규제, 변화 동향,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슈라든가 시장 정보라든가 이런 모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홈페이지를 업계에서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은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올코스입니다. 해외 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다양한 화장품 산업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 보복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철저한 기준을 잘 맞춰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쪽에 귀책 사유가 있어서는 그렇죠. 안 되는 것이니까요. 예, 1차적으로 대응할 부분을 잘 챙겨야겠고요. 또 지금 보면 화장품 산업이 이게 뭐 중국을 대신해서 미국이라든지 뭐 중동 다른 시장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마케팅 방법도 뭐 피부 인종에 따라서 좀 달리해야 될 텐데 수출 전략, 특히 미국 쪽은 어떻게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희 복지부는 전 세계 화장품 소비자들의 네. 피부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기업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종이 다양하고 또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단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부에서는 올해 뉴욕하고 LA 지역에 이 대도시의 어떤 현지 소비자들의 특성을 피부 특성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현지에서 미국인들을 피험자들을 모집을 해서 항온 항습 조건이 갖춰져 있는 어떤 실험 공간에서 어떤 피부의 피지량이라든가 수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종별로 다 분석을 하고 그것을 65개 항목으로 정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기업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장 진출을 하는데 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인 자료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만큼 연구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미국 시장은 물론이고요. 말레이시아라든지 어떤 지금 할랄 쪽으로 얘기해야 되겠는데 뭐 이슬람 비중 높은 나라들도 좀 공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국가들에 대한 수출 지원 계획은 어떤 방향에서 봐야 될까요? 말씀처럼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직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시장의 수출 비중이 아주 큰 것은 아니고 본격화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이슬람권 같은 경우에는 할랄 인증이라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이슬람 율법에 따른 제품 생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 검증이 돼야 되는 그런 것인데요. 이러한 높은 진입 장벽을 통과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 산업 발전 기획단에서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현재 정부는 할랄 인증과 관련된 절차라든가 사례들을 업계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또 매월 발간하는 정보지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런 수출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수출 지원 방안 통해서 우리 K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단초가 돼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어떤 노력들 해야 될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네. 일단 저희 복지부는 여태까지 화장품 R&D 원료라든가 소재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감한 R&D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요. 또 수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규제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화장품 산업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 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지지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큰 힘을 발휘하고 또 좋은 열매를 얻어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이 모든 단초들이 앞으로의 화장품 산업이 K뷰티가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가장 좋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오상윤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TF팀장과 함께 K뷰티의 새로운 수출 전략 관련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